자, 이 단어는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 생활이야. 네. 그래서 대화의 원리가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첫 번째는 협력. 그럼 누구하고 누구가 협력을 할까? 협력은 누구하고 누구가 하는 거야? 네, 대화 참여자, 대화 참여자니까 뭐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지. 듣는 사람. 어, 네.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공손성이야. 공손하다는 건 뭐예요? 응? 예절 있다. 그렇지. 예절이 있는 거예요. 예의가 바른 태도. 그다음에 체면 유지는 뭐야? 응? 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다음에 적극적 체면을 세워줘야 돼. 자, 먼저 뭐야? 이 세 가지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 대화의 원리야. 네. 그럼 내가 물어본 거 있지. 협력은 누구하고 누가 협력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 어. 그렇지. 공손성이라는 거 뭐야? 예의가 있는 거. 예의가 있어야지. 체면은 소극적 체면, 적극적 체면 이러는데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리고 적극적인 체면을 세워줘야 돼. 그럼 여기 안에 또다시 이제 협력의 원리에서 양의 경륜, 그 다음에 질의 경륜, 관련성의 경륜, 태도의 경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양이라는 건 뭐야? 뭐의 양이겠어? 대화의 양이겠지. 네. 대화의 양이니까 뭐야? 필요한 만큼 정보만 전달을 해라. 그러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맞아? 네. 그게 양이죠. 그 다음 질은 뭐야? 품질? 응? 그렇지. 품질은 이런 쪽이야. 그러면 대화하는 데서 품질은 뭐야? 진실한 품질. 맞아? 네. 또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충분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네. 그 다음 관련성은 뭐겠어요? 관련이 없는 말, 거는 말하지 마라. 만나야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주제. 그 다음에 태도는 뭐냐면은 이거 이제 이런 표현하는 애들이 있죠.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저녁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모호하다는 건 뭐예요? 저게 간다는 건지 안 간다는 건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모호의 반대는 뭐야? 명료한 거. 맞아? 네. 모호한 말 하지 말고 어떻게 명료하게 말해라.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네. 중의적이라는 건 뭐야? 중의, 어, 가운, 잘 모르겠어. 으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 의미가 어떻게 된 거? 중, 이중? 그렇지.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A일 것 같기도 두 가지. 하고 B일 것 같기도 해요. 맞아?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네요.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은 하지 말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해라. 이렇게 되지.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외우는 거야?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대화의 원리가 뭐가 있어? 첫 번째. 첫 번째로 뭐 해라? 그 협력. 예. 협력. 여기에는 뭐뭐 있어? 경률이. 이거 시험지에 잘 나와. 뭐의 경률? 양의, 양의 경륜, 양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 질, 그죠?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야, 나는 양이 더 중요해. 나는 양은 많지 않더라도 질이 더 중요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네, 다음에 관련성은 뭐겠어요? 뭐와 대화 관련성? 주제, 그렇지. 주제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 하면 안 된다. 태도. 어떤 태도? 명료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간결한 말하기. 태도로 말해야 돼. 그러면 명렬, 간결하고 반대되는 거에 뭐가 있어요? 모호하고 중의적인. 그렇지. 그러면 이거 외우는 안 보고 A4지 갖다 놓고 네가 이렇게 써가지고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네, 이해를 하면 이거는 드립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줘야 돼요. 됐어요? 그다음에 협력의 네. 원리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어? 체면 유지. 이거는 세 번째. 아,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선생님 대화의 원리는 세 개 있으니까 순서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니야.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공존성의 원리. 만약에 문과를 가고 만약에 로스쿨을 가고 내가 변호사 판사가 되려면은 이거를 엄격하게 지키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이 순서가 괜히 나온 순서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뭐의 원리 두 번째는? 공존성의 원리. 그럼 마지막은? 체면 유지의 원리. 그러면 제일 먼저는 뭐야? 대화의 원리가 협력의 원리, 공성성의 원리, 체면의 원리가 있고 협력의 원리는 몇 가지가 있었다? 네 가지가 네 있었다. 가지. 양하고 질하고 관련성하고 태도의 경률이라고 해요. 경률은 뭐야? 규범이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네, 행위 규범이나 윤리의 원칙을 경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협력의 원리는 네 가지가 있죠. 자, 수업 늦겠다 얼른 준비하자. 아니 이거 봤어? 이거는 뭐야? 협력의 원리를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것 중에 뭐야? 뭐의 경률이야? 관련성, 관련성이지. 엉뚱한 네,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이게 네, 나온다고. 이거는 뭐를 어긴 거냐? 관련성의 경률을 어긴 거다. 나는 시험범위 가르쳐 줄 수 있어? 100쪽부터 176쪽이야. 그러면 협력의 원리 지켰어? 네, 지킨 거지. 어디 사세요? 하니까 버스 정류에서 5분 정도 하다가 편의점 오른쪽 가면서 점점점 아직도 더 이야기하지. 그럼 네 가지 중에서 네. 뭐가 양의 경륜, 양의 경률을 그 다음에 또 태도의 경륜. 태도의 경률 이거 이렇게 시험지에 나온다고. 이 대화는 무엇을 어긴 거니 이렇게 나온다고. 내일 네, 놀러 갈래? 괜찮아. 물음표. 뭐야? 가겠다는 건지 태, 안 가겠다는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네, 뭐의 경률? 태도의 경륜.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이런 대화의 예를 해놓고 이거는 뭐를 어긴 거니? 이 대화를 놓고 이거는 뭐를 어긴 거니? 이건 몇 개? 응? 두, 두, 두 개. 네, 양의 경률과 아니 태도의 경률. 요거는 놀러 한 갈래 개. 했어. 그랬더니 이거 간다는 건지 안 간다는 건지 뭐하니? 모호하지. 네, 그래서 태도의 경률이다. 이거는 외워서 풀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서 원리가 뭐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아니 순서대로 아, 공- 공존성의. 협력의 원리 끝났어. 네 개가 네, 뭐뭐였어?
양, 양의 격률, 질, 질의 격률, 관련성, 그다음, 태도. 음. 근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이거 네 가지 있으니까 네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이러지 말라고. 어? 네 가지를 네, 순서대로 정확히 하라고. 그러면은 협력의 원리 끝났지? 그 다음에 네. 뭐의 원리? 공존성의 원리, 공손하는 거는 뭐야? 예의 바른 태도. 예의 바른 거죠. 그러면은 정중어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정중어법은 뭐예요? 정중하게 말하는 저- 거지.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몇 개가 있어요? 5개.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요거부터 먼저 할게. 요령은 뭐냐면은 상대한테 요령 있게 말해야 되는 거야. 관용은 누구야? 자신이야. 요령은 뭐라고? 네, 요령은 상대, 상대. 관용은 자신. 자신. 차이점 알겠지? 네, 요령은 요령껏 말하는 사람은 상대가 뭐하게 말해주는 거야. 이해 잘하고 상대가 기분이 좋게 말하는 사람이지. 네. 그러면은 요거는 부담은 어떻게 돼? 상대가 부담은 많이 느끼게 적게 느끼게. 적게 느끼게. 그러면은 상대가 이익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하게? 최대화. 그렇지. 이해됐지? 지금 네,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말하는 데는 요령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네. 요령의 경률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상대, 그 다음에 관용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자신. 그러면은 요거는 반대예요.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요거 반대예요. 최소화. 그 다음에 자신한테 부담이 되는 거는 최대. 자신한테 부담이 최대화돼야 상대가 이익은 최대가 돼야 상대방은 뭐야? 이익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먼저 선생님이 뭐하고 뭐 요령하고 관용을 했어. 네. 그러면 찬동하고 뭐야 겸양이에요. 찬동은 그럼 누구 거야? 여기서 상대 자신 이랬으니까 찬동은 상대, 상대야. 겸양은 자신. 이해됐어요? 그럼 왜 네, 이렇게 외워야 되는지 알겠지? 그럼 찬동은 상대를 비방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최소화.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는 최대로. 그 다음에 그럼 겸양 자신을 칭찬하는 거는 최소화. 그 다음에 자신을 비방할 수는 없지. 네, 여기 겸자로 시작되는 거 겸, 손. 손은 뭐 최대화 최대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마지막 동의라는 거는 둘 다야. 누구하고 누구? 나와 상대와 상대방. 자신이 공통점은 어떻게 해? 공통적으로. 최대화. 다른 점은 네. 최소화. 됐어요? 네. 그럼 이것도 어떻게 순서대로 외워야 되겠지. 네. 자, 그럼 지워보자. 요것도 문제 푸는 거는 똑같이 나올 거야. 공손성의 원리는 어떻게 말하는 거야? 예의 있게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 맨 처음이 네. 뭐였어요? 요령의 경률. 요령. 그 다음에 여기는 관용. 그러면은 요거가 뭐야? 요거는 요령은 상대 맞아? 상대. 관용은 네. 자신. 자신. 외워졌어? 그 다음 여기 또 두 네. 개가 있지. 뭐하고 뭐? 찬동이랑 겸양. 찬동하고 겸양. 찬동은 뭐? 상대. 겸양은 자신. 동의는 자신과 상대방. 그렇지. 자신과 상대. 자, 요거부터 분명히
어떻게? 요거 두 개, 또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이거부터 먼저 배우는 거야. 그러면은 요령은 네. 상대방의 이익은, 상대방의 부담이 되는 거는, 상대방이 부담이 최소. 되는 건, 상대방의 최소. 이익이 되는 거는, 최대화. 그 다음에 관용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거는, 최소화. 부담이 되는 거는, 최대화. 찬동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는, 최대화.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는, 최소화. 그러면은 겸양은 자신이니까 칭찬은, 최소화. 그 다음에 겸자로 시작되는 거 요거 비난할 수는 없지 자기를. 그러면 네. 겸자로 시작되는 거 겸손. 겸손은 겸손. 뭐 최대화 최대화. 됐어요? 동의는 네. 상대방하고 공통점은 어떻게 최대화. 다른 거는 최소화. 그러면은 A4지 한 장 놓고 쭉 한번 써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그리고 뭐야 순서가 중요하겠지. 협력의 원리 요거 권속성의 원리 체면의 원리. 체면의.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대화의 원리 세 개가 뭐 있어? 그러면 협력의 원리 체면 아니고 공손성의 원리. 체면이 공손성. 아닌 건 아니지. 이때 네. 아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순서가 순서. 바뀌었다 바뀌었어. 이거예요. 근데 이제 국어만 네.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사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원리가 세 가지 있으면은 협력의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손성이 나오고 체면이 나오는 거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외우더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 순서에 맞게 외워라. 맞아? 네. 그래서 지금 요령과 관용은 요령은 뭐야? 상대, 관용은 자신, 찬동은 상대, 겸양은 찬도. 네. 자신, 자신. 동의는 둘 둘 다. 다. 맞아? 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겠지 외우는 거. 네. 그럼 권성성이라는 건 뭐야? 어떤 태도? 예의 바른 태도. 자, 체면 유지라는 거는 이 모든 사람한테 체면이 있지. 네. 규민이도 뭐로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로서 체면이 있지. 아니 네. 우리가 초등학생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선생님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데 아니 중학생이 용돈 쓰는 거하고 고등학생이 용돈 쓰는 거는 달라지잖아 조금. 그지? 네. 그래서 네.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니 용돈 올려주세요 했더니 안 올려줘요. 그러면은 아 체면이 깎이는데 그러는 거죠. 체면이라는 네. 건 뭐냐? 체면은 뭐뭐이다. 이게 설명 방법이 뭐예요? 정의예요. 뭐뭐란 뭐뭐이다. 체면은 뭐야? 사회 구성원이 생각하는 공적 자아야. 공적 자아의 모습. 상이라는 건 모습 상자야. 그럼 네. 내가 공적 자아 지금 너는 뭐야?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있겠지. 네. 그러면 소극적 체면과 무슨 체면? 체면에는 적극적 체면이 있어요. 적극. 네. 소극적 체면은 내가 이거 체면이 깎이는 거. 이 정도면 너무한데 내 체면이 깎이는 거. 그럼 뭐야?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자신의 행위가. 네. 적극적 체면은 상대에게 수용되기를 원하는 저. 거. 네. 소극적과 적극적의 차이 알겠지? 그러면은 네. 상대방의 어떤 거 소극적인 체면은 손상하지 않고요. 안 적극적인 체면은 뭐예요? 세워줘야 돼. 헤어져. 그러면은
부담을 완화하는 표현을 쓴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말을 해도 야 창문 좀 닫아줘 이런 거하고 창문을 닫아주지 않을래 하는 거하고는 어떤 게 더 부담을 안 느껴요? 두 번째요. 두 번째지. 그래서 부담을 뭐 네. 하는 표현? 완화하는 표현. 최소화. 최소화하는 거. 네. 부담을 준 것은 또 뭐 해야 돼? 사과. 그러면은 소극적 체면이란 거는 뭐야? 상대지. 또 네. 적극적 체면이라는 거는 오 짱인데 상대의 능력을 뭐 한 거? 인정해 주는 인정. 거. 여기는 소극적은 부담이고 부담이지. 적극적은 오 능력 좋은데 괜찮은데 멋있는데 훌륭한데 그 다음에 아까 공통점은 뭐 해야 돼? 강조. 아 그래서 네가 나를 이해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대요? 야 네가 제일 잘해야 돼. 무슨 원리? 공존성의 혼성성. 원리. 응. 그러면은 윤아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실력을 갖춘 사람은 아 나쁘냐. 너희 모두 분발해. 동의하기 어렵다. 말할 수 입씨름할 시간에 연습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되지. 맞아요? 네. 그럼 네. 윤아, 도윤, 연우,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 응? 너희 모두 그럼 이거 뭐예요? 상대에게 뭐를 주고 있어요? 부담을 주고 있지. 네. 상대한테 부담 주는 말 하는 거는 뭐야? 뭐의 경률? 동의. 요령의 경률. 아, 요령. 이거 위배한 거야. 그 다음에 네. 연우는 자신, 찬. 자신은 네. 과시하고 상대는 낮췄지. 그러면은 네. 찬동과 찬동. 겸양. 겸양의 경률. 맞아? 네. 그 다음에 동의 못하겠어. 찬, 찬, 동. 동. 뭐의 경률? 동의의 동의 경률. 경률. 맞아? 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얘가 말하는 건 뭘 위반했니? 이거 묻는 거야. 됐어요? 네. 체면 유지의 원리를 적용하려면은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은 뭐 해야 돼? 손상 안 해야 되고요. 적극적 체면은 뭐 해야 돼? 세워져야 돼요. 네. 모든 별 발표가 얼마 안 남아서 맡은 일을 마무리하느라 바쁘다. 그 다음에 내가 맡은 부분은 추가한 내용을 확인받아야 돼. 그런데 나는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진도가 느려요. 그럼 이런 말들을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의 예시 답이야. 요거의 예시 답이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어떻게 나온다고?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윤화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공성성의 원리 중 공성성의 원리가 몇 개 있어? 5개. 5개 중 뭐를 위반했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네. 됐어? 네. 자, 요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이 다음부터는 대단히 이제 이지한 내용이야. 간섭이라는 건 뭐예요? 네. 예로부터 하던. 옛날부터 해온 거 맞아? 네.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관습이라고 해요. 근데 관습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네. 관습하고 비교하는 게 뭐냐면은 전통이에요. 그러면은 네. 관습도 이거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나쁜 관습도 있지.
네. 그러면 전통은 뭐예요? 관습 중에서 이어받아야 될 좋은 관습을 전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관습은 뭐라고요? 오랫동안 지켜와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이다. 그럼 여기에 속담, 관용구, 옛사람의 글, 이거는 뭐야? 과거의 담화 관습이지. 네. 그러니까 이 속담이나 관용구를 외국 사람, 이게 우리가 영어에 요 속담이나 관용구 잘 이해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뭐야? 우리나라 사람이 여름에 날씨가 더워요. 근데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래. 그럼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더운 날에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해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우리나라 안 돼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이해가 아,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담화 관습에는 과거와 현재가 있는데 현재는 통신언어, 매체 자료, 현대인의 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중에서 네. 뭐냐? 속담, 관용구, 옛사람의 글 이거를 우리도 우리 거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쥐 죽은 듯 했다 그러면은 뭐야? 그냥 옛날에는 조용히 있어. 아주 조용해졌다 이런 거죠. 자, 담화 네. 관습은 뭐야? 언어 공동체가 오랜 시간 공유를 해온 거야. 공유를 한 질서나 풍습이야. 그럼 요 담화 관습은 뭐뭐이다. 설명 방법이 뭐라고? 정의라고. 정. 정의는 네. 뭐뭐란 뭐뭐이다 형식을 밟아요. 담화 네. 관습은 세대, 성별, 시대, 사회문화적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변화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어요. 언어 사용자는 뭐 해야 돼? 성찰하고 개선해야 돼요. 됐어요? 네. 이거는 학교에서 프린트 안 나눠줬어? 저희는 프린트 같은 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자, 우리말의 네. 담화 관습. 우리나라는 나보다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 네. 내 집이라고 해, 우리 집이라고 해? 우리 집이요. 내 나라라고 해, 우리나라라고 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많이 없어지는데 식당 같은 데 가지고 이모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그러지. 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이렇게 가면은 누구누구 형 이러지. 네. 혈연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우리말의 담화 관습 뭐야? 우리를 선호하고 혈연 관계가 없어도 이렇게 부른다. 무슨 호칭으로? 관습 가족 호칭으로 부른다. 맞아? 그래서 네. 이제 요즘은 아마 덜 할 건데 대학교 가면은 무조건 이모 고모야. 그 뭐지 술집 저기 사장이 네.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서열과 격식을 엄청나게 중요하지. 이게 존댓말도 엄청나게 심하게 쓰잖아. 존댓말은 네. 선생님은 좀 우리나라에서 좀 점점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뭐니? 겸양하고 공손을 중요시한다. 상대를 높이는 의의. 뭐지? 존댓말. 그 영어에서는 네. 어떠니? 아빠도 유지, 네. 선생님도 유지. 네. 그러면 동등한 관계잖아. 근데 네. 존댓말이 뭐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은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어떤 동등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자는 존댓말을 쓰고 선생님은 반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어때?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이라든지 의논이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요게 높임의 방법이 이게 많은 게 별로 우리는 나는 좀 이제 없어졌으면 하는 건데 우리 담화 관습에는 있죠. 네. 그 다음에 정서와 감정을 강조하는 담화 관습이 있지. 네. 그 빈말로 뭐야? 호감과 호의를 표현하지. 네. 자기 생각을 어떻게 직접 말해요? 애들로 표현해요. 에둘러도. 애들로 말하는 거는 뭐야? 돌려 말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네. 말의 신중함을 강조한다. 말은 삼가해야 된다. 지나치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어쩌니? 좀 싫어하지.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공동체의 다변화 한번 봅시다.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지니까 어느 공동체도 어떻게 돼요? 다 변화하죠. 그러니까 네.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언어 실천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도 많이 늘어나잖아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변화를 많이 하면은 뭐야? 우리말이 더 뭐 어때요? 풍부해지지. 네. 어. 옛날에는 챗봇 이런 말이 있었을까? 아니요. 없었겠지. 컴퓨터, 뭐 조선시대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이런 말 없었겠지. 네. 그래서 풍부해지기도 하지만 뭐도 많아져요? 해결해야 문제도 많아집니다. 이거는 장점이고 이거는 단점이겠지. 네.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언어 실천의 문제, 남북 간의 언어 실천의 이질화. 북한에서 쓰는 말이 북한에서는 영어를 대부분 안 써요.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북한에서 아이스크림 뭐라고 하니? 모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얼음 보숭이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럼 우리하고 말이 아,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가장 대표적인 게 저기 우리 점심 먹을 커피 좀 드실래요? 그러면 일 없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야? 거절한 것 같지. 근데 네. 일 없습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래. 그러니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된 지 한참 오래됐으니까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언어 실천의 문제 어려움 요거 1번 어려움 두 번째 뭐야? 남북한 맞아? 대표적이다. 네. 그래서 갈등과 차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상하고 대응하고 책임감 가지고 언어 실천에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말에 담화 관습 보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거 많이 하죠. 그래놓고 상다리 부러지게 네. 이렇게 차려놓지. 맞아? 네. 음. 무슨 말씀을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뭐 어떤 거니 요거? 겸손하지? 차린 거 네. 없는데 많이 드세요. 이런다고. 엄청나게 많이 차려놓고. 차린 거 없다고 해요. 자, 한경기에 세 골이나 넣더니 대단해요. 그랬더니 뭐야? 인터뷰하는 거겠지. 좋은 기회를 네. 만들어줬습니다. 발만 됐을 뿐입니다. 요것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운다, 안 겸손. 내세운다, 안 내세우고 안 겸손한 내세운다. 표현이다. 맞아? 그럼 자신은 뭐하고 네. 낮추고 낮춰서 상대는 높임으로써 높여서 상대를 뭐한다? 배려하는 것이다. 존중. 맞아? 음. 네. 자,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반갑다는 의미다. 일정을 확인해 본다. 이게 밥 한번 먹자가요.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이 밥 한번 먹자 해놓고 몇 년 지나도록 밥을 안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냥 하는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거를 이 여자는 반갑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네. 그러면은 꼭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여자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했어? 어?
언제 먹을지 일정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 밥 한번 먹자란 말을 여자는 반갑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남자는 일정 확인하고 있다. 밥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지. 서양 애들은 이렇게 많이 네. 받아들이지. 머리 색깔도 노랗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실제 식사 약속을 잡자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인사말이에요. 반갑다는 말이야. 그런데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표면적 이거를 밥 한번 먹자는 걸로 표면적 의미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그렇지. 남자가 날짜 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있지. 됐어요? 네. 네. 자, 이거 봤냐? 낭만 다터 김사부 봤어? 드라마? 어, 안 봤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SBS에서 했는데 인기가 많았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네가 수술하는 환자구나. 네. 경과가 괜찮네. 쉽지 않은 사람인데 응급실 신생아도 네가 발견했다고? 상대방을 지금 뭐 하고 있니? 칭찬, 음, 겸손. 칭찬하고 있지. 네, 잘했다. 아, 병원 환자들을 신경 안 써도 돼. 이쪽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울리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보이콧이다 뭐다 하고 어울리지도 않은 거 하지 말고 짐 빼고 용 쓰지 말고 네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야. 알았어? 그랬더니 뭐야? 섭섭합니다. 그러지. 사부님. 네. 그러면 돌려 말했어? 직접 말했어요? 직접 말했어요. 상대방 의견에 찬성해요? 반대요? 반대요. 상대방에 뭐를 주고 있어요? 부담. 음. 어? 사부님도 결국은 강동주 선생님 편이셨네요. 제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한마디도 안 들어주고 무조건 가라고만 하세요. 상대방을 뭐 하고 있어? 희망. 비방한 거는 뭐야? 찬동의 경륜을 어기고 있어. 그 다음에 네. 자신과 상대가 다르다는 거 공통된 게 아니라 다르다. 뭐의 경륜? 동의의 동의의 경륜. 경륜. 그래서 시험제가 이런 게 나온다 해서 은재야 내 눈에는 내가 그런 사람을 보이니? 어느 한 놈만 예뻐하고 그놈 편만 들어서 갈리지는 그런 종류 같아? 그야 어유 이거 내가 잘못했네. 네? 진실관계시 내가 뭐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잘못 가르친 거고. 그런 상대방 부담을 뭐야? 덜어주고 있지. 덜어주는. 자신에게는 네. 뭐야? 부담이 되는 표현.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뭐? 동의 경륜을 어긴 거야. 은재야 아무리 정당한 일을 해도 과정이 옳지 않으면 그거 옳지 않은 거야. 보이콧으로 가까웠던 사람이 상처받던 내가 하면서 굳이 그런 방식을 네가 택해야 됐을까? 그래서 요런 거 어긴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이 여자는 뭐야? 협력의 원리를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모호하고 중의적인 거 안 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직접 말하는 걸 좋아하지. 네. 그런데 이 내용은 뭐야? 비방하지. 반대하고 네. 부담 주고 있지. 또 네. 비방에서 어긴 거 뭐야? 찬동의 경륜. 또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 거 동의의 경륜. 맞아? 네. 이런 것들을 어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사부는 상대방의 부담 줄여주고 맞아? 자신에게 부담을 네. 지우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에요 사부님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뭐지? 동의의 경륜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게 나온다고? 이런 말을 써놓고 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듣고 무조건 가라고만 하세요. 무엇을 어겼니? 찬동의 경륜과 동의의 경륜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네. 자, 우리 이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비교해 보자. 여기 위부터 해야 되는데. 친구가 되어보고 평가해 보자. 이거는 해보는 거고요.
글을 읽고 이거는 뭐야 윤휴라는 조선시대 유학자예요. 말에 대한 설입니다. 이거 많이 공부하는데 옛사람이 말하기를 군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을 한다. 그러면은 말을 많이 하라 최소한으로 해라. 최소한. 우리는 옛날에 말 많이 하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군자라는 거는 뭐야 행실이 점잖고 어지럽게 덕하시 이거 유교에서 지향하는 인간이 뭐야 군자 또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뭐냐면 군자나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련해야 되니 이게 유교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군자는 유교에서 굉장히 아이디얼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군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라. 적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신중하게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라. 요겁니다. 또 이루기를 옛날 사람 말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적게 적게 했다. 했다.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마지못해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말하였다. 이 때문에 말이 적었다. 나라는 건 누구예요? 윤휴예요. 운유. 이 말을 외운 지 오래됐는데도 뭐야? 부끄러운 점이 있다. 겸손한 표현이죠. 맞아? 네. 그래서 이 설이라는 거는 수필이에요. 고전 수필의 한 종류야. 고전 수필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설하고 기가 있어요. 그런 땡땡설, 땡땡기 뭐 이렇게 돼. 그럼 뒤에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전 수필이구나. 그러니까 이 나는 뭐야? 글쓴이 자신이다. 맞아요? 그래서 네. 내가 이 수필을 써서 왜 부끄러워해요? 응? 내가 외운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위를 지키는 건 뭐야? 말을 삼가하고 신중하게 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라. 근데 부끄럽다는 건 뭐야? 그러지 않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있었어. 되겠죠. 그러면은 옛날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말을 신중하게 말하고 말을 조심하게 말하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신중한 태도로 말해라.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너무 말을 안 하면은 규민이가 선생님한테 너무 말을 안 해. 그러면은 내가 네. 규민이를 모르게 되지. 네. 응?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어렵지. 네.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도 뭐 한다? 주저하게 된다. 이거는 바뀌는 거니까 지금은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환영을 받아요. 자, 네. 나는 땡땡 축구선수 땡땡 사이다 발언 거침없는 입단 가수 최고 시청률 이런 제목이 많이 나오죠. 그럼 네. 가는 뭐야? 직설적인 발언을 이제는 그걸 무슨 발언이라고 해줘요? 사이다 사이다. 발언. 그러니까 고구마 몇 개 먹은 것 같은데 사이다 먹는 것처럼 막 답답하게 말하는데 직접적으로 제대로 말하는 게 사이다 발언이죠. 그래서 어떤 발언을 긍정적으로 여겨요? 직설적인 발언. 그래서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뭐를 느끼게 하고 있어요? 통쾌함을 통쾌함. 느낀다. 그래서 사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야? 무례하거나 상처를 줄 수가 있죠. 상대방에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오히려 필요한데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솔직한 말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만화가 나왔는데 저 남학생이 뭐 하고 있니? 쓰레기를 줍고 있지. 그랬더니 여자가 네. 아름다운 소행이야 그랬지.
쓰레기 주운 거 잘 안 보였는데 고마워.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지. 의도는 네. 이 여학생의 의도는. 근데 우리가 소행이란 말은 뭐야? 잘못된 일을 가르칠 때 소행이라고 하지. 소행은 네. 어떤 때 쓰는 거야? 부정적인 때 부정적인. 쓰는 거지. 그러면은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에 소행이 괘씸하다처럼 부정적 상황에서 쓴다. 그럼 정말 그러면은 소행이란 말을 이렇게 쓴다는 걸 이 여자는 몰랐지. 네. 그러면 아마 뭐야? 탈북민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남북 간의 언어 차이가 이렇게 뭐야? 심해졌다. 맞아? 네. 그러면은 같은 말인데 남한과 북한에서는 어떻게 쓰인다? 다르게. 다르게 쓴다. 그러게 정말 몰랐어? 요거지. 그러면은 나는 칭찬이었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칭찬한 건데 상대방은 비난으로 비난. 오해할 수 있다. 맞아? 그러면은 네. 의도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 상대방이. 다르게.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걸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열린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북한 사람 만나면은 물론 한글을 쓰니까 말은 되겠는데 의미가 아까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한다 했잖아. 될 수 있으면 영어 안 쓰고 또 한자어도 될 수 있으면 안 써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어려운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배려하지 않는 표현을 찾아보자. 여기 봐봐. 미망인을 그러면은 배려하지 않은 표현이다. 미망인이 뭐야? 떠도는, 어? 어, 뭐, 이게 한자예요. 남편이 죽은 네. 사람이야. 근데 이게 네. 미망인 하면 한자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미자에 딸을 망자야. 그럼 이게 네. 뭐냐면요. 남편이 죽었는데 따라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따라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굉장히 뭐야? 안 좋은 표현이지. 모욕적인.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네. 여자들이 미망인 하면은 뭐 올려서 말하는 것처럼 한자 쓰면은 우리나라는 웃겨. 좀 올려서 말하는 것처럼 해. 그러면은 바꾼 표현은 뭐야? 고인의 부인. 고인이라는 건 뭐야? 죽은 사람. 그렇지. 그러면 남편이 죽은 사람, 고인의 부인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네. 애매해. 나는 그지? 주고 네. 계속해서 고인의 부인, 고인의 부인 이러고 이래야 될까? 어쨌든 미망인은 안 좋은 표현이다. 그래서 이거를 네. 배려한 표현을 하면 고인의 부인 이래야 된다. 절름발이 그러면 뭐야?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지. 네. 그래서 절름발이 행정하지 말고 뭐야? 불균형 행정으로 바꿔라. 공정언어로 바꿔라. 맞아? 불법 네. 이거는 뭐야? 법에 어긋났다. 이런 표현이지. 그럼 이거를 네. 바꾸려면은 미등록 외국인 불법 체류자 하면은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 공정 언어는 뭐다? 이거의 대안이다. 차별이나 혐오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 언어의 대안이다. 그러면 이게 공정 표현이겠지. 공정 언어겠지. 언어 자체는 특정 관념이 반영되기 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은 부정적 인식이 투영이 돼 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적 언어가 표현이 된 단어가 있다. 미망인을 얘들이 뜻 거의 모를 거예요. 그 말 들어보니까 조금 섬찟하지 않아? 남편이 죽었으면 당연히 너 따라 죽어야 되는데 아직 따라 죽지 않은 여자 이런 뜻이 돼버린다고. 네. 그래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어떻게 돼? 차별적 표현이 된다. 그래서 뭐로 바꾸자 이런 거를 공정언어로 이거를 이거로 이거를 이거로 이거를 이거로 이렇게 바꾸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 살색이요. 살색이라는 너 크레용 쓸 때 크레파스 쓸 때 살색이란 단어 썼어 안 썼어? 썼어요. 썼어?
너희도 쓰니? 네. 네. 그러면은 살색은 어떤 색인지 알지? 네. 그러면은 흑인은 어떻게 해? 흑인의 살색은 뭐야? 흑색, 검은색. 검은색이잖아. 그러면은 이 살색이 네. 뭐야?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이해되지? 네. 흑인의 살색은 살색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흑인은 뭔가 어 다른 존재, 다른 존재 또 그러면 다른 존재라고 자꾸 하는 거는 뭐야? 차별적인 의미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살색을 뭐로 바꾼다? 원래 살구색. 표현은 뭐였는데? 살색. 살색이었는데 뭐로 바꾼다? 살구색. 왜? 인종차별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되죠. 자, 마무리. 대화의 원리 몇 개 있어요? 4개. 협력의 원리 몇 개 있어요? 4개. 양, 질, 관련성, 태도. 혼성성의 원리 몇 개 있어? 5개. 그러면은 요거 요령, 관용. 관용. 요령은 뭐? 타, 상대, 상대. 맞아? 관용은 자신. 그 다음에 찬동, 찬동. 겸양, 맞아? 네. 찬동은 뭐? 상대. 겸양은 자신. 여기에 겸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동의는 자신과 상대하고 상대방. 자신의 뭐야? 공통점을 최- 많이 이야기하고 다른 점은 덜해라. 최소화. 그러면은 체면 유지는 소극적 2가지. 체면과 적극적 적극적 체면. 체면 이렇게 돼 있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네. 뭐하라 했어? A4 빈 종이 갖다 놓고 뭐 해야 돼? 적극적으로 한번 써봐야 써야 된다. 돼.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요거 먼저 테스트 할 거야. 수업 시작할 때. 네. 칠판에 나와서 이거 쭉 써요. 네. 그러면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 네.